오늘은 정보 비대칭 현상과 시그널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정보의 비대칭 이야기가 이제 70년대 경제학계에서 중고차 시장의 예를 가지고 소개가 됩니다. 에클러프라는 경제학자인데 이걸로 이제 노벨상도 받습니다. 나중에.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있는 건 뭐냐면 시장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정보가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비대칭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의 경우 중고차를 팔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사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예상할 수 있죠.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중고차를 팔려고 그러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중고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정보가 비대칭적인데,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세 종류의 차를 지금 중고차를 팔려고 그래요. 파는 사람은 10,000불짜리, 20,000불짜리, 30,000불짜리. 그런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게 10,000불짜리고 어떤 게 30,000불짜리인지 모르죠. 정보가 비대칭이니까. 그런데 역시 설명의 편의상 지금 이 시장에 나온 그 중고차는 10,000불짜리, 20,000불짜리, 30,000불짜리가 섞여 있고, 근데 어떤 게 10,000불짜리고 어떤 게 30,000불짜리인지를 사는 사람은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어떤 게 좋은 차고 어떤 게 나쁜 차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사는 사람들도 현명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의 평균값인 10,000불짜리, 20,000불짜리, 그리고 30,000불의 평균값인 20,000불만 지불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지금 어떤 게 정보의 비대칭으로 어떤 게 좋은 차고 어떤 게 나쁜 차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평균값을 지불을 하면 A와 B는 만족을 해요. 자기 차가 20,000불이나 그 이하인 걸 아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차를 갖고 있는 C는 20,000불에는 안 팔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중고차 시장을 떠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차가 3대가 있다가 2대가 돼버리면 이번에는 사는 사람도 20,000불에 안 살려고 그래요. 이런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있는 시장에서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고차 시장을 떠났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평균값을 재조정하려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C가 떠나고 A와 B만 남으면은 요거 둘의 평균값인 15,000불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사는 사람은.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차를 갖고 있었던 B가 불만족을 해요. 내 차는 20,000불짜리인데 내가 15,000불에 팔 수 없지. 그리고 B도 이 시장을 떠나요. 그러면은 시장에 남는 중고차 파는 사람은 10,000불짜리 갖고 있는, 속된 말로 똥차를 갖고 있는 중고차를 파는 사람만 시장에 남아서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하고, 좋은 차는 시장을 떠나고 상대적으로 나쁜 차가 남아있는 현상, 결국은 이 시장에서 제일 똥차를 영어로는 이제 레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몬스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요. 제일 형편없는 레몬만 남게 되는 현상, 그러면서 시장이 깨지는 현상이 바로 역선택입니다. Adverse Selection이에요. 자, 이게 중고차 시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 시장에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게 좋은 증권이고 어떤 게 나쁜 증권인지 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경우 투자자는 평균, 이 좋은 증권과 나쁜 증권의 평균값만 지불하려고 할 것이에요. 아까 중고차 시장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 가장 좋은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시장을 떠나요. 왜? 그 좋은 증권은 저평가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쁜 증권은 고평가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평균값을 지불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나쁜 증권만 시장에 남게 되는데 좋은 증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떠나면 상대적으로 덜 좋은 증권만 남게 되고 현명한 투자자는 이럴 경우 시장에 남은 증권들의 평균 가격을 재조정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증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또 이 시장을 떠나고 이런 과정 속에 시장에는 제일 나쁜 증권만 남게 되는 바로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 현상으로 인한 역선택이고 이것으로 결국은 레몬만 남게 되는 레몬스 프라블럼을 증권시장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시 중고차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중고차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시그널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세 종류의 중고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좋은 차를 그냥 내 차는 좋은 차입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칩톡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차는 3만 불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안 맥힌다는 얘기예요. 왜? 똥차를 갖고 있는 A도 내 차는 좋은 차입니다.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시그널링은 시장에서 안 맥히는 시그널링이고 시장에서 맥히는 시그널링은 믿을 수 있는 시그널링이어야 해요. 그런 예로 만약에 내 차가 고장이 나면 나는 3년 동안 워런티 보장을 해서 고장이 나면 무료로 수리를 해주겠다. 3만 불짜리 차를 갖고 있는 판매자는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시그널링을 감히 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내 차가 좋은 차인 걸 아니까. 그런데 이거를 똥차 갖고 있는 사람은 따라 할 수 없어요. 3년 동안 내가 워런티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더 들 테니까. 따라서 이런 중고차 시장에 믿을 수 있는 시그널링은 제일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3만 불짜리 워런티를 주고 중간차는 뭐 1년짜리 워런티를 주고 그리고 제일 똥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워런티를 줄 수가 없는 이런 식의 시그널링을 하면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중고차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식으로 증권시장의 시그널링은 어떤 게 있느냐? 증권시장의 시그널링은 이거 제가 강의 노트에서 빼오는 거라 이게 조금 이게 수정이 안 됐습니다만 배당을 주면 좋은 회사의 증권은 더 많은 배당을 주고 나쁜 회사의 증권은 배당을 못 주고 중간은 적정하게 배당을 주는 식으로 시그널링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배당을 주는 행위가 시그널링으로 맥히느냐? 왜 배당이 시그널링으로 믿을 만한 배당이 시그널링이 되느냐? 요거는 회사 입장에서 돈의 소스가 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없으면은 주식이나 채권을 새로 발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발행된 그 자금의 소스를 가지고 이익이 이건 그 내부 소스가 되는 거죠. 이익은 내부 소스가 없으면은 주식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긴 소스를 가지고
재투자나 투자를 하거나 배당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와 배당은 그 돈의 사용처가 되고, 사용 소스는, 원천은 이익이나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나 채권이에요. 만약에 이 등식에서 이익이 고정되어 있다면, 고정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배당을 더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방법은, 이익이 고정되어 있을 때 배당을 늘리는 방법은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새로운 채권이나 주식을 추가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투자를 줄인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함부로 못하는 결정이에요. 그리고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새롭게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제가 다른 곳에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위예요. 따라서 배당을 주거나 늘리는 행위는 그 회사의 이익이 뒷받침이 안 되면 배당을 늘리기가 또는 새로 주기가 어려운 행위입니다. 즉 배당은 credible signaling이에요. 배당을 늘렸다. 배당을 안 주는 회사가 배당을 새롭게 주기 시작했다. 이거는 틀림없이 이익이 늘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배당은 credible signaling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갑자기 배당을 주거나 갑자기 배당을 늘렸을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당은 credible signaling이고, 그게 credible signaling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장에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